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셨던 브레인스토밍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 첨삭을 받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는 있잖아. 첫 문장 서론도 참 잘 쓰고 중간에 이제 본론도 잘 쓰고 하는데 결론이 없어. 네 에세이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잡다한 말을 많이 넣니? 이거는 넣지 말고 저건 넣지 말고 요걸 좀 보강해서 써와. 뭐 이렇게 교정을 받는다거나. 그죠?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라면서 결론을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죠? 이제 뭐 어휘 오류나 어법 오류는 둘째 치더라도 글 자체에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글의 구조가 없고요. 자, 원래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인포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에세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쭉 써가는 이게 묘미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라든가 그죠? 이런 걸 대비를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브레인스토밍 강의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같이 좀 발전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제가 있어야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주제가 있으면요. 간혹가다 선생님 저는 이 주제가 가지고요.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제시한 A, B, C, D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막상 이 주제랑 연관해서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주제를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키워드 선정을 해요. 여기 써 있죠? 키워드 선정을 하는데 이 키워드라는 게 제일 주제와 제일 가까운 키워드부터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제로 했을 때, 그죠? 옷이라는 걸 주제로 했을 때, 옷 종류는 뭐가 있어? 옷 종류에는 뭐 자켓도 있을 거고, 그죠? 뭐 티셔츠도 있을 거고, 또 반바지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속옷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우터, 뭐 잠바부터 시작해갖고, 뭐 조끼, 베스트,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쨌든 옷은 다 천으로 만드니까 천도 같이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 넣는 분들. 근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옷에 관한 게 이 옷이랑 천이랑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앞에 있죠. 자켓이나 티셔츠, 반바지, 속옷. 요게 더 이 옷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게 되면은 이 자켓이나 티셔츠나 반바지나 속옷 요런 걸 써야지 여기서 뜬금없이 천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가끔씩 옷은 다 천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없다고는 말 못할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되면 개념이 우리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에 약간 비중이 더 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문장에서 차라리 옷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옷은 이런 것이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옷에다가 100% 비중을 실어줘야 되는데 천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옷에는 비중이 70%밖에 안 들어가고 천에는 30%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면요. 읽는 사람으로서는요. 얘가 지금 옷을 얘기하려는 건지 천을 이야기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레포트 그런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독자로 하여금 첫 문장만 읽어도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예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제대로 쓴 에세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옷에 대해서 주제를 줬는데 갑자기 천일이 뜬금없이 먼저 나오면 비중이 점점 비율이 안 맞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키워드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는 항상 특정 주제에 관해서 가장 가까운 연관성이 높은 혹은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카테고리. 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선생님이, 키워드를 잘 나열을 하라 그랬어. 가까운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막 짜라라라라 나열을 했단 말이야. 그죠? 나열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 키워드 선정까지는 잘했는데, 자, 봅시다. 카테고리 설정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 A와 C가 만약에 각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B랑 D랑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거나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쓸 때 아이디어 혹은 supporting 아이디어를 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C랑 같이 짝지어주고 B랑 D랑 같이 짝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짝지어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카테고라이징이에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의 많은 그 굉장히 희한한 특징이 꼭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려 그래. 이거 순서 강박증이 있나? 꼭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려 그래요. A와 B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굳이 A랑 B랑 같이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 갑니까? A, B, C, D 내가 나열한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일 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끼리 나열을 해서 메인 아이디어나 서포팅 아이디어나 예를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 한다거나 선생님은 순서대로 쓰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포괄적 주제나 세부적 주제 요것도 이제 제가 써놓긴 했는데 요건 아직 중요한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example을 한번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제를 써놨어요. 주제가 뭡니까? 재택근무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이거 유형을 정해놨는데 어그리니 디스어그리니 동의하니 안 동의하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재택근무를 찬성하니? 아니면 찬성하지 않니? 라는 게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제를 딱 봤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 이 주제에 대한 키워드 선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키워드를 써놨습니다. 집이랑 본인이 원하는 공간. 그죠? 그리고 또 자유로운 근무 시간, 간섭 없는 업무 처리, 재택근무에서 하면 저는 어쨌든 어그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그리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유로운 근무 시간, 간섭 없는 업무 처리, 일 효율 증가, 스트레스도 없고 몸도 편하고 출근을 안 하니까 아무 때나 쉴 수 있고 그치?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되겠지? 일이 밀리지 않아요. 요거는 약간 그럴 수 있어. 자,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편하게 업무 처리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자,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재택근무에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만약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지금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11개 나왔거든요? 키워드가 11개 나왔는데,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연관성이 없는 걸 빼줘야 돼요. 좀 먼 거. 자, 재택근무랑 집이랑 연관성이 어때요? 괜찮아. 오케이. 요거 패스. 본인이 원하는 공간. 재택근무니까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지. 자유로운 근무 시간. 근무 자유롭게 하니까 재택근무 아니겠어요? 간섭 없는 업무 처리. 요거는 간섭이 없을까? 집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네. 자, 요거 세모 표시합니다. 자, 일 효율 증가. 재택근무를 하면 일 효율 증가가 있긴 해. 나는 어쨌든 일 효율 증가가 되니까 효율이 증가를 하니까 어그리 할 거야. 찬성해. 자, 스트레스가 없음. 그래. 거기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느니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지. 맞습니다. 자, 몸이 편해요. 출근 안 하니까 몸 편한 거고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원할 때 커피 마시고 내가 원할 때 화장실 가고, 그쵸? 점심시간 꼭 안 지켜도 되고 점심시간 막 한 3시간 해도 되고요. 자, 일이 밀리지 않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다라는 거 이제 세모 표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요것도 사실 재택근무랑 생각을 정리하는 거랑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모. 업무 처리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재택근무의 장점이 뭡니까?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모 있는 거 빼고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집이랑 본인이 원하는 공간, 자유로운 근무 시간, 스트레스 없음, 몸이 편함, 아무 때나 쉴 수 있음,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렇게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키워드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카테고라이징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지금 여기에 남은 것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키워드 특성마다 하나하나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집이랑 본인이 원하는 공간, 요거는 어때요? 공통점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공간이라는 면에서는 자유로운 근무 시간, 요건 시간이에요. 스트레스, 요거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쵸? 무형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몸이 편한 거, 그죠? 요것도 이제 신체적인 거고, 그죠? 아무 때나 쉴 수 있음, 요것도 이제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면이고, 업무 처리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요건 또 효율적인 거, 그죠? 효율에 관한 거고. 자, 요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집은 이제 제가 요걸 정리를 안 했네요. 신체적인 면이고, 본인이 원하는 공간, 이제 요거는 원하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요게 신체적인지 정신적인지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효율이겠죠. 그쵸?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절에서도 나는 업무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정신적인 면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기준을 뭘 세우냐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자유로운 근무 시간, 요거는 당연히 신체적인 면이지. 그죠? 왜냐면 출근이랑 같이 이어지니까. 스트레스 없음, 요거 정신적인 거고. 그죠? 몸의 편함, 요거는 신체,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요건 효율이고.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신체 관련된 거 2개, 3개, 신체 지금 3개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게 하나, 둘, 3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효율적인 면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요렇게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생각을 할 때 나름대로의 룰이 있었을 거야. 공식이, 말을 하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공식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나하나씩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디가 됩니다. 바디. 본론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신체적인 면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가 될 거고, 이게 2번째가 될 거고, 이게 3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딱 3문단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문장의 토픽 센텐스, 그죠? 요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는 게, 요런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효율적인 면, 요 3개가 바로 다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나는 재택근무를 찬성한다. 왜냐면 재택근무는 신체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하고 하다. 왜냐하면 요렇게. 자, 또 재택근무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러이러하다. 왜냐면 이러이러하니까. 재택근무는 또한 위에 2가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러이러하다. 왜냐면 이러이러하니까. 그럼 이제 본론 다 끝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위에 3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는 이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 여기에 써놨지만, 제가 이제 방금 에세이 전체 구성이에요. 나는 재택근무에 찬성한다. 요게 바로 이제 서론에 들어갑니다. 서론에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본론에 이러한 장점도 있고 저러한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대상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재택근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결론을. 무슨 말인지 갑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단시간에 우리 여러분 시험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쵸? 그럴 때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좀 쓰고는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죠? 아이디어가 안 나와. 쓰긴 썼는데 내용이 중구난방이야. 내용이 중구난방, 완전 엉망이야.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 요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 선정,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포괄적 주제, 세부적 주제. 요거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요거랑 요것만 잘 하셔도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굿 라이팅 하시고요. 다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